최근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 의혹인데 지난 대선 때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었죠. 1년 넘게 수사가 진행돼 왔고 이번에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이거를 송치라고 하죠.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고 처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이제 오빠가 되겠죠. 대통령 처남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 사건이 뭔지,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잠깐 요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1년 반 동안 경찰이 수사를 했고, 예, 그래서 장모는 무혐의라서 안 넘겼고, 네, 맞습니다. 그 처남, 네. 김건희 여사의 오빠는 넘겼다는 거잖아요. 이제 혐의를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예. 아마 대선 때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대선 넉 달 전에 이제 경찰의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1년 6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은 ESIND, 그러니까 시행사죠. 시행사 대표인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급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른바 그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서류 조작. 네,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예. 양평군 공무원 3명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해서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시행사를 설립하기는 했지만 직접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요. 일종의 예.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죠. 예. 사업 이사로 재직했던 김건희 여사는 착공 직전에 사임을 해서 이 사업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특혜 의혹이 제일 큰 거였었잖아요.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경찰의 결론이고 이제 검찰이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법원에 기소를 할지, 그렇죠. 법원으로 예. 넘길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이거는 이제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라서 지금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건데 네, 맞습니다. 어떤 사업이었고 대통령 처가 쪽이 어떻게 역할을 한 건지 정리를 해본다면요. 양평군 공은리에 아파트 한 350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사업 시작은 굉장히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5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임야 9,400여 제곱미터를 사들입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가 아니라 ESIND라고 하는 시행사 명의로 사들입니다. 이 시행사는 대표는 당시에 최 씨가 맡았고요. 그다음에 장남과 차남, 지금 이번에 기소가 된 게 장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녀가 지금 이제 그 김건희 여사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3명의 지분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가족회사가 사업 시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4년 뒤에 2009년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건희 여사가 추가로 건설회사를 통해서 8억 원을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땅을 더 사들입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양평군이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내준 거는 2012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이득을 얼마나 남겼느냐.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긴 지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2012년에 사업 계획 인가를 내주면서 2년 정도 내 사업을 끝내라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양평군이. 예. 그러니까 2014년 11월까지 공사를 끝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거든요. 예. 근데 정해진 기한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014년 12월까지 분양 매출이 47억 원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350세대니까 47억 원은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분양 실적 목표가 8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목표 한 5%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됐던 사람들이 거예요. 안 몰렸군요. 예. 예. 그러니까 공사비를 마련하는 게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어찌됐든 간에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2년 뒤인 2016년 7월에 준공 승인이 납니다. 예. 그때는 다행히 분양이 또 제대로 돼가지고 800억 원의 분양 수익을 거뒀습니다. 예. 그 사이에 최 씨는 이제 그 ESIND라고 하는 회사 시행사 대표를 일단은 물러난 상태이기는 합니다. 장모는. 네. 예. 그러니까 준공이 떨어져서 본격적으로 삽을 뜨던 당시에는 최은순 씨, 그 장모는 대표직에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2016년 7월이라고 아까 하셨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본격화됐던 시기에는 대표는 아니었고 그 전까지는 대표를 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문제냐? 의혹이 이제 제기된 부분이 크게 두 가지라고 들었는데 개발 부담금을 제대로 냈느냐 하는 부분과 그리고 사업 기한을 제대로 지켰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네, 각각 맞습니다. 어떤 건지. 그러니까 사업 기간을 지키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 11월까지 사업을 마쳐라 이렇게 조건을 달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평군에서. 예. 사업 계획을 인가를 해줄 때. 예. 그런데 실제로 사업은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4년 11월 12월까지 한 분양 매출이 47억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이후에 사업을 기한을 늘려준 거는 2014년 6월입니다. 근데 준공허가가 떨어진 게 2014년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업 실시 그 계획 인가 기간을 이미 한참이나 지난 거예요. 1년 8개월이나 넘긴 상황인데 양평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한 내에 사업을 마치지 못하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실은 미인가 상태로 공사를 계속 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 특혜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준공 승인이 나기 한 달 전에야 사업 기한을 2년을 연장을 해주는, 그러니까 거꾸로 사업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뭔가 미심쩍다, 이제 예. 이런 의견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둘째는 개발 부담금 문제인데요. 보통은 이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개발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016년에 17억 4,800만 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양평군이. 양평군이 그 시행사한테. 예, 그렇죠. 왜냐하면 분양 수익이 800억 원이나 났기 때문에 이 정도 개발 부담금은 부과가 보통은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ESIND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고요. 개발 부담금을 이후에 영원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예. 그리고 대선 때 의혹이 불거지니까 이거 특혜 아니냐, 어떻게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느냐, 분양 수익이 800억 원씩이나 되는데 이런 의혹 제기가 있자 양평군이 다시 1억 8,700만 원을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뭐 양평군 관계자의 말로는 행정상 착오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애초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당시부터 이건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예. 17억에서 영원이 있다가 대선 때 문제가 불거지니까 1억 8,700을 부과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뭔가 좀 석연치 않다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이 대목을 이제 집중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 과정 자체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처리 절차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지금 방금 전 설명하신 그게 이제 개발 부담금 부분이고 사업 기한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데 그건 또 뭡니까?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제 용도 변경된 부분,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애초에 2005년 최은선 씨가 처음으로 공흥지구에다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자연 녹지 지역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었던 거죠. 예. 이후에 2종 일반 녹지 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시목이. 그러니까 이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사실은 뭔가 지목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뭐 경찰이 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의혹을 경찰이 들여다봤다는 거고, 그러나 확인된 부분은 거의 없다는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이 내린 결론을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장모에 대해서는 이제 송치하지 않았고, 그 김 여사의 오빠, 그러니까 처남이 되죠. 대통령 처남은 송치가 된 건데, 경찰 입장은 그래서 뭔지도 좀 요약을 해본다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로비나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느냐 경찰이 설명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시행사 대표를 맡고 있던 처남이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공사비를 많이 쓴 것처럼 서류를 부풀리긴 했다. 이게 사문서 위조 혐의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것도 개발 부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첫 단계에서 이 조작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고 수개월 뒤에 개발 부담금 감면 과정에서는 뭔가 딱히 더 이상의 어떤 그 로비를 벌이거나 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추가 범죄 행위는 없었다. 예.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로비나 특혜는 없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개발 부담금 적게 내려고 서류를 조작했다. 공사비를 부풀렸다. 이 혐의는 적용이 된 겁니다. 이번에. 예. 그리고 ESIND 설립자인 그 장모 최은순 씨,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2014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예. 그때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된 시점은 아니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개발 부담금 부과 과정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한 흔적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김건희 여사도 건설업체로부터 8억 원 정도를 투자를 유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내 이사로 일을 하긴 했지만 역시 이번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게 경찰의 시각이고. 네, 양평군청에 대한 판단이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긴 한데요.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 때문이었다. 예,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예, 승인 내줄 때 2012년에 승인 내주고 2014년까지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때 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니 못하냐? 그러면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인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그때는 업무 미숙이어서 잘 몰랐다. 예. 나중에 알게 되고 기한이 드러난 사실을 알게 될까 봐 국장 정결로 원래 부군수가 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청회 과정도 거쳐야 하는데 국장 정결로 그냥 바로 처리를 해버렸다. 이것 자체는 위법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예. 그런데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런 경찰 입장에 반박이 될 만한 자료가 이 판결문을 통해서 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남은 어쨌든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윤 대통령의 장모 최원순 씨와 관련해서 시행사를 처음에 만들고 땅도 사고 그랬던 사람인데 전반적으로 관여했는데 왜 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래서 판결문이 다른 사건의 판결이 또 있었어요. 다른 사건이죠, 이거는. 예. 왜냐하면 제가 ESIND 상대로 이익배당금 반환 소송을 그 건설업체가 8억 원을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건설업체가 소송을 냅니다. ESIND를 상대로 해서. 아, 돈 돌려달라는 소송입니까? 그렇죠. 예. 나도 배당을 받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배당을 거죠. 달라? 예, 예. 근데 2018년 6월에 2심 판결이 있었는데 판결문을 보면 예. 장모 최원순 씨가 토지를 단순 매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에 매입해둔 공동 일대 토지와 함께 개발해서 그 지상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 전반적으로도 관여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최은순 씨의 어떤 역할이 꽤 이 사업에 컸다. 전반적으로 관여를 했다. 이렇게 이런 봤다는 취지로 거고요.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다는 얘기군요. 예. 예. 그러니까 더 주목되는 것은 성남시 도촌동 개발 사업에 또 최은순 씨가 거기에 또 투자를 해요. 예, 별도 사업인데. 예, 투자를 하는데 성남시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던 모양이에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거든요. 네. 그 재판 판결에서도 보면 ESIND 대표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최 씨가 도촌동 부동산 그 개발 투자에 ESIND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썼다. 그리고 또 은행 연체이자가 발생하니까 회사가 대신 갚도록 했다. 그리고 도촌동 땅을 경매받는 과정에서도 회사 명의와 법인 자금을 갖다 썼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원순 씨가 이번 사건에 그냥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주주로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어떤 개입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경찰이 판단을 했는데 이 공동 개발 사업 과정 전반에 걸쳐서 그 시행사 회사 대표 명의도 가져다 쓰고 돈도 마음대로 가져다 썼다. 그 정도로 깊숙이 개입해 있다라는 거를 다른 재판부이긴 하지만 법원에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최은순 씨가 이번 사건에 개입을 안 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별도의 사건에서 저렇게 판결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소개해 주신 거고. 그래서 이제 정치권 공방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예. 농사 짓겠다고 콩과 옥수수 심어서 농사 짓겠다고 야산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 계획 4개월 만에 샀고요. 이번 아마 수사에서는 저는 사실은 이 용도 변경이 핵심이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땅이라는 건 용도가 변경되면 그 다음에 개발 인사찰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 의혹들이 있고 수사가 미진하다는 의혹들이 있으면 고발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의 제기를 해서 지금 이 경찰 단계에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다시 검찰에 이의 제기를 해서 하면 전 충분히 해명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마무리 차원에서 이제 뭐 검찰로 넘어간 건데 예, 물론 그렇죠. 검찰이 뭐 다시 들여다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그냥 기소해서 재판에 넘길 수도 있고 네, 뭐 모르는 거죠. 검찰이 그런데 일단 사건 내용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고요. 예. 뭐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별도의 판단이 또 있지 않을까. 어차피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시행사하고 윤 대통령의 지금 이제 처남이죠. 처남을 기소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될 거고요. 양평군 공무원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예.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경찰의 수사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다시 들여다봐달라. 바로 잡아라. 예. 예, 이런 거 진정서를 제출을 하고요. 공수처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다. 그리고 또 토착 토건 비리에 해당이 되는 사건이니까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수처에 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거든요. 시민단체가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고발을 만약에 공수처가 받게 된다고 하면 공수처도 사건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사사건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